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캘리포니아 무더위는 전례 없다는 형용사가 모든 기록에 붙을 정도입니다. 샌디에고 중 5군데 카운티에 주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노동절이 시작되면서 22개 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어났습니다. 사우스다코타 등 인구가 적은 주에서 확산 중입니다. 65%의 유권자는 올해 안에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되면 서두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CBS 여론조사 결과 21%만이 가능한 한 빨리 백신 접종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대통령은 잡지 애틀란틱 편집장, 팍스 뉴스 기자,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 등 가능한 모든 사람과 조직을 비난합니다. 자신이 참전 용사에 대해서 비하 발언을 했는지 여기에 대한 애틀란틱의 보도 때문입니다. 애틀란틱의 투자가인 스티브 잡스 비망인을 비난하면서 스티브 잡스는 유산을 탕진하는 와이프를 보면서 싫어할 것이라고도 트윗했습니다. 재향군인청장은 대통령을 비호했지만 전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은 공화당 정치인들이 대통령에게 무조건 항복을 하면서 공화당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 인종차별을 끝내야 한다는 시위에 대한 생각과 시위를 끝내는 방법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카멜라 해리스 민주당 부통령 후보가 오늘 처음 격전지에서 선거 캠페인을 합니다. 위스콘신주 밀워키로 이슈는 인종입니다. 항공사는 10월까지는 직원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는 이미 감원이 예정 수순입니다. 항공업계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려면 2024년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각오하고 있고 관련 업계도 아직 최악의 상황이 오지도 않았다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 세계 테니스 1위 노바 조코비치가 스스로 만든 실격패에 대해 세계인이 많은 대화를 하는 아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아무래도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을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무척 더우셨죠? 밤에도 문을 앞문 뒷문 전부 열어놓은 채 불안해하시면서도 주무셨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우드랜드 힐스 뿐이겠습니까? 지금 121도까지 올라갔다고 하고 체감 온도는 이 121도보다 훨씬 높은 그런 곳들도 있었을 겁니다. 특히 이제 산불이 일어난 지역의 주변 이런 곳인데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길어지면서 요세미티도 마찬가지고요. 옐로우스톤이라든가 이런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주변 인근 산에 가시는 분들도 늘어나는데 이 더위에도 하이킹을 하다가 한 분이 숨졌기 때문에요. 지금 산타모니카 마운틴 트레일은 이번 오늘 연휴까지 전부 문을 닫습니다. 캘리포니아주뿐만이 아니라 네바다, 애리조나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고 지금 특히 오늘의 경우도 퍼시픽 가스 앤 일렉트릭에서는 그러지 않기를 원하지만 10만 가구가 넘는 곳에 부분적으로 정전을 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마음의 준비라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LA 카운티도 너무 더워서요. 오렌지 카운티, 패사디나 지역 전부 모든 것이 다 기록입니다. 다 기록이에요. 우드랜드 힐 같은 경우는 2006년도보다 2도가 높아서 121도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캘리포니아주의 산불, 더위로 인한 이 같은 자연재해에 대해서 이제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은 게빈 뉴섬 주지사는 미리 했겠죠.
산불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제는 보니까 특히 이제 크릭 산불이라는 곳이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조금 북쪽으로 좀 떨어져 있습니다만 그곳에서 산불이 일어나니까 뭐 몇백 명이 갇혀버린 거예요. 오도 가도 못하게 됐고 나중에는 구조대원들이 구조를 해서 이분들을 아주 시원한 뭐 컨테이너처럼 돼 있는 그런 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완전히 붙어 있어요. 여기는 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 산불로 인한 시원하게 그분들을 조금 식혀주는 그런 사진도 봤습니다. 2020년 들어서 캘리포니아주에서 지금까지 210만 에이커가 불에 탔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산불 시즌은 10월 달, 뭐 11월 달이잖아요. 바람 이런 모든 것과 연관을 해서 10월이 되려면 아직 한참 남았는데 벌써 모든 지난해의 기록을 전부 바꿔버린 그 정도입니다. 게다 대고 또 바람은 왜 그렇게 붑니까? 뜨거운 바람이라서 숨을 쉬기가 힘들 그럴 정도의 바람인데 로스앤젤레스, 산타바바라, 벤츄라 이런 전부 바람 경고도 지금 내려졌고요. 너무 많은 곳에서 산불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만 에이커 이상이 탔고 산불이 일어난 게 한 7,500 케이스 정도가 된답니다. 올해. 다 기록은 전부 새로운 기록이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구조물만 하더라도 올 들어서 거의 3,900개가 산불로 인해서 불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릭 산불이 일어난 프레즈노, 마데라, 또 마리포사 이런 지역 당연히 지금 주정부에서 비상사태 선포됐는데 여기는 산불이 일어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화율이 1%밖에 안 됩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숨쉬기 굉장히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엘도라도 산불이 지금 5%밖에 잡히지 않았고요. 샌디에고 카운티의 밸리 산불도 계속 활활 타오르고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카운티에는 전부 비상사태가 선포가 됐습니다. 퍼시픽 가스 앤 일렉트릭사의 대변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전례 없다는 단어를 아무리 써도 모자라지 않을 정도다 하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세 군데 산불이 일어난 5군데 카운티 지금 비상사태가 선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동절 연휴잖아요. 요즘에 일하시는 분들이 늘어났긴 했지만 오늘까지 쉬시고 뭐 내일도 쉬시고 이번 주에 어차피 노동절 연휴가 있기 때문에 휴가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는 노동절 끝나기도 전에 22개 주에서 50개 주 가운데 거의 반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당연하겠죠. 저쪽 동북부의 작은 주라 할지라도 학생들이 지금 학교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학교에서 아무리 9명 이상 파티 안 된다, 만나는 것 안 된다, 기숙사에는 가되 공부는 전부 온라인으로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사람이 모이니까 이게 바이러스가 확산되고요. 꼭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그리고 지금은 이제 뉴욕주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굉장히 줄어들어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안심을 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주도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만은 인구가 적은 주로 이제 중서부라든가 아니면 남부 쪽으로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사우스다코타 지역 같은 경우가 모로사이클 이벤트가 있고 나서 지난 2주일 사이에 바이러스 확진자가 126%가 늘어났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우스다코타에 살고 계시지 않더라도 이 뉴스를 들으시면서 또 한 번 스스로에게 리마인드를 해야지 되는 거죠. 사람이 모이면 위험한 거지. 나는 나이도 많고 내가 기저질환이 좀 있지.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께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국적으로는 지금 보면은요. 캘리포니아라든가 텍사스, 뉴욕에서 플로리다, 텍사스에서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평균은 그래도 괜찮은 편입니다. 현재까지 케이스가요, 사망자가 이제 조금 있으면 19만 명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전체적인 케이스는 지금 628만 케이스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말씀드리다 보니까 왜 두 개를 하고 있나요? 이어폰을. 그래서 아무튼 전국적으로는 큰 그 주에서 이게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까지 피해가는 것처럼 보였던 곳에서 확진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곳에서 늘어나면서 다시 다른 곳으로도 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아직까지 안정적이지 않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과 몇 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코비드-19 백신에 굉장한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 굉장히 정치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이 올해 안에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나온다면 그것은 정치적인 것이야. 너무 서두른 결과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반수 이상입니다. CBS 방송 이제 이 여론조사를 한 결과거든요. 35%만이 올해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나온다면은 정말 의학계에서 너무 열심히 일했고 정부도 열심히 후원을 한 결과 의학적인 성공이야. 의학적인 성공이라기보다 성취, 의학적인 성취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35%, 서둘러서 했으니까 믿을만하지 못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65%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나오면 나는 빨리 백신 접종을 받겠어 하는 사람은 21%밖에 안 됩니다. 유권자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 유권자들이 정치와도 연관돼서 생각한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당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큽니다. 민주당의 경우는 77%가 올해 안에 백신이 개발된다면 그건 너무 서두른 결과지. 다 정치적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기 위해서 한 거야. 여기저기 압력도 넣고 열심히 뭐 지원한 것도 있지만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77%입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무당파나 공화당까지 다 합쳐서 너무 서두른다가 65%인 것에 비해서 민주당은 더 많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민주당이 아니라 공화당입니다. 공화당에서조차 서두른 결과지. 그 백신이 나온 게 하는 그런 답변을 한 사람이 48%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1%가 나오면 나는 빨리 접종을 받겠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은 25%, 그리고 이제 무당파가 있겠죠. 공화당은 42% 정도는 받겠다.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왜냐하면 공화당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가짜다, 혹수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많은데 백신 접종은 민주당보다 받겠다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종에 따라서도 달라서 아프리칸 아메리칸보다는 민주당 가운데서도 백인들이 이 백신 접종을 받겠다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고요. 해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지난주에 질병통제국이 전국적으로 주지사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11월 1일 이전에 백신이 나오면은 이제 그것을 배분받을 준비를 해라. 모두 자료도 다 제출하고 해라 하는 것을 질병통제국이 얘기를 하고 했기 때문에 더 이 백신이 정치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9월 2일부터 4일까지 2,493명의 등록된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이고, 그래서 이제 오차 범위는 2.4% 플러스 마이너스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같은 여론조사를 하면서 지금 미국에서 이 더운 날에도 시위는 이어졌거든요.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는 그 시위는, 이 시위를 누가 더 잘 잡을 것 같은가? 시위를 긴장으로 가져가지 않고 좀 침착하게 잡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의견 차이, 그리고 또 어떻게 잡아야지 되는가. 여기도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서 굉장히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바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잠시 뒤에는 오늘의 미국에서 금요일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참전 용사와 포로들에게 루저나 서커, 패배자, 낙오자, 실패자 내지는 또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돈도 안 되는데 왜 똑똑한 사람들이 군대 가지? 뭐 이런 것이 전 합참의장을 보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은 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고, 그리고 주말에 정말 많은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스티브 잡스의
미망인인 에게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비난을 하면서 그 미망인에게 전화하고 뭐 편지도 보내고 해라 하거든요. 잠시 뒤에 그에 관련된 내용, 코미디 같은 내용도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이 내용은 11월 대선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미칠 가능성이 높죠. 어떤 형태로든 어떻게 서로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사실 여부가 어느 정도로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미국에서 이제 대선 전까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네요.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2달이 지나면 인종에 관해서, 헬스케어에 관해서, 또 경제에 관해서 미국의 많은 정책이 바뀔 수도 있고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그때까지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가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올해 되면서 이것은 좀 무뎌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마 가장 공통적으로 인종에 비해서도 더 대선 때까지 끝까지 사람들의 그 표심을 좌우하는 이슈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특히 이 문제는 나이 드신 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 공화당 분들 가운데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금 실망한 것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점이었었던 경제 자체가 코비드 경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살려보려고 하는데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 포틀랜드나 다른 지역에서 특히 뭐 뉴욕에서도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경관에 의한 그 흑인의 피해 사례가 발생을 하고 포틀랜드에서도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으로 이제 어떤 그 여론몰이를 하면서 가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물론 블랙 라이브스 매터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생명은 중요하다의 시위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안티파만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저도 여러분들께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저도 사실은 잘못 말씀드린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에게 총을 쏴서 숨지게 한 사람이 연방 그 법집행관에 의해서 체포 과정에서 숨졌는데 그는 안티파 멤버는 아니고 안티파를 지지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안티파는 그룹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글쎄요, 활동이라고 할까요? 이상이라고 할까요? 파시스트에 반대하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멤버가 있을 수가 없고 총책임을 맡는 지도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무슨 소셜미디어 같은 곳을 통해서 어디로 모여라 하는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안티파는 무력도, 처음에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과거에 100년도 넘은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수십 년 동안 있어 왔지만 평화적인 시위 같은 것을 사실은 또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묻혀버리게 하고 폭력이라든가 안티파를 부각시키고 싶어 하는 게 사실입니다. 팍스를 보면, 브레이트바트를 보면 그게 잘 드러나죠. 그래서 오죽하면 팍스에서는 얼마 전에 있지도 않은 현실을, 물론 폭력적인 시위가 있는 것 사실이에요. 그런데 팍스에서 이것 봐라 한 것은 3개의 사진을 합성을 해서 시위가 너무 폭력적이고 안티파가 판을 친다, 이런 형태로 보도를 합니다. 그것은 이제 본질을 흐리게 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블랙 라이브스 매터에서 폭력적인 시위는 작지는 않아요. 8% 정도로 보고 있으니까. 그러나 안티파 자체는 어떠한 그룹은 아니다. 그 사람들이 포틀랜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유럽에서 시작돼서 미국으로 건너왔으니까요. 수십 년 전에. 그냥 평화롭게만 하면은 뭐가 잘 통하지가 않더라. 필요에 따라서는 폭력도 쓴다. 이게 안티파고 조직이 없기 때문에 멤버라고 말하기도 애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 같은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에 대해서 누가 더 잘 나라를 꿰맬 수 있을 것 같은가? 지금 찢어졌으니까요. 찢어진 이불을 겨울에도 덮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앞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CBS가 또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무엇이라고 답을 하느냐 하면은 미국의 US 가브와 같이 한 거예요. 영국 그 여론조사 기구와. 그래서 같이 했더니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보다 인종화합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이 블랙 라이브스 매터 같은 폭력적인 시위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대처를 할 것 같다 하는 게 49%대 트럼프 39%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싸움을 더 부추겨 이렇게 답한 사람이 47%, 바이든이 싸움을 부추겨 한 사람이 30%, 바이든 후보가 싸움을 부추겨라고 한 것은 폭력적인 시위가 있을 때 그것을 꾸짖지 않는다. 꾸짖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덜 꾸짖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 트럼프는 싸움을 부추겨 47%, 싸움을 부추겨 바이든 30%, 이 정도로 그 차이가 많이 났고요. 그리고 이 점도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그럼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든가 경찰의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포함한 소수 인종에 대한 백인과 좀 다르게 대우하는 것 같은 데이터가 보여주는 그런 점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지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90%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는 한 60%가 경찰 개혁이 있어야지 된다. 물론 경찰에 대해서 기금을 주지 않는 디펀딩은 아니더라도 경찰 개혁은 있어야지 된다라는 사람이 60%인데 그에 비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시위대를 시위 못하게 벌 줘야지 돼 라고 답변한 사람이 54%로 가장 많았습니다. 경찰 개혁을 해야지 돼 22%, 사실 잘 모르겠어 라고 얘기한 사람이 23% 정도는 된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 가운데서는요.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 가운데서는 경찰 개혁해야지 돼 91%, 시위대 벌 줘야지 돼 3%, 잘 모르겠어, 양쪽 다 모르겠어, 내지는 아니야 라는 사람이 6%, 전체적으로는 경찰 개혁 해야지 돼 60%, 시위대 벌 줘야지 돼 25%, 잘 모르겠어 15% 정도가 됩니다. 누가 더 나라를 안전하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공화당의 전당대회에서의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48%는 바이든이 더 안전하게 할 것 같아. 43%는 트럼프가 더 안전하게 할 것 같다. 법과 질서를 내놔서.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 앞으로 9월 29일 다음 주 화요일에 있습니다. 첫 번째 토론회인데 그리고 10월 달에 두 번의 토론회가 더 있는데 토론회에서 후보들이 보여줘야지 되겠죠. 그리고 이번 주에는 후보들이 많은 사람을 몰고 다닐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직접 그 배틀그라운드에서 선거 유세를 하는데 토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잘할 것이야. 바이든 후보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 나왔고요. 그리고는 이제 지난 주말에 금요일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이제 휴일을 지나면서 어떻게 발전이 됐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 통수권자가 만약에 공적으로는 아니지만 공적으로는 군인들 봉급도 늘렸고 하잖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군인들도 많고 하는데 사석에서 자주 군대를 왜 가지? 돈도 못 버는데 저렇게 똑똑한 합참의장이 왜 군대를 갔는지 난 모르겠어? 라고 스텝에게 얘기를 했다던가 조지 부시 대통령의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2차 대전 당시에 해군 조종사였는데 격추됐잖아요. 본인만 살아남았습니다. 나머지 8명은 일본군에게 잡혀서 나중에 처형당했습니다. 잡혔기 때문에 격추됐기 때문에 루저라고 했다던가 아니면 존 맥케인도 베트남전에서 포로로 5년 반을 잡혀 있었기 때문에 루저. 그리고 그는 영웅이 아니야. 영웅이라면 오로지 포로였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런 말을 한 거. 이런 말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1차 대전 때 그 숨진 미군 참전 용사들도 루저, 서커라고 했는가. 대통령은 아니라고 하고 잡지 애틀란틱의 편집장인 제프리 골드버그 씨는 그랬다고 하고 그리고 주말 사이에 팍스의 기자도 나도 다른 경로로 조사해 보니까 그랬다고 하고 AP통신 기자도 사실이다라고 하고 워싱턴 포스트도 사실이라고 하고 대통령 아니라고 하고 대통령과 당시에 동행을 했었던
누구죠? 존 볼튼은 나는 직접 그 말을 들은 적은 없지만 그럴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 정도로 얘기를 했고 또 폼페오가 아니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동행했는데 대통령은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 세라 허카비 샌더스도 대통령 당시에 이제 백악관의 대변인이었는데 대통령 그런 말 한 적이 없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중요한 사람은 말 안 하는 사람입니다. 2017년도에 알링턴 국립묘지에 전에 그 국토안보부 장관이었고 백악관 비서실장이었던 해병대 장군 출신의 존 켈리 아들 무덤 로버트 켈리 아프가니스탄에서 2010년도에 29살 나이로 전사했습니다. 같이 가서 대통령이 이제 꽃도 주고 했는데 I don't get it. 난 모르겠어. 왜 그런 일로 그렇게 죽었어야지 되는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존 켈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전부 이름을 밝히지 않은 소스원이잖아. 이름을 밝히던가 가짜 뉴스잖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제일 처음에 이 내용을 발표를 한 The Atlantic의 제프리 골드버그 기자면서 편집장입니다. 와 팍스의 기자는 우리에게는 그 사람들이 익명이 아니고 다 알고 있어. 팍스의 기자는 대통령도 아는 사람일 거야. 단지 이 시대가 대통령이 언론을 공격하고 대통령에 관해서 나쁜 내용을 말하는 사람을 너무 심각하게 공격하고 이 상황에서는 그 익명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익명이 아니고 4명, 5명, 6명이 똑같은 말을 할 때는 익명이 아니다. 그리고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는 사람들이 다 이 저널리즘계에서는 굉장히 존중받는 사람들이거든요. 말하자면 뭔가가 잘 정리가 안 될 때 그 사람이 말한 뉴스를 봐야지 정리가 될 것 같아 하고 찾아가서 보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나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보이스가 있다던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프리 골드버그 씨가 제일 처음에 보도한 사람이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잡지 애틀란틱이 1800년대부터 있던 잡지예요. 지금 50만 부 정도밖에 50만 부 조금 안 되게 발행을 하지만 미국의 가장 세상을 고민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지식인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지성인들이 가장 많이 보고 좋아하는 잡지입니다. 거기에 편집장이 제일 먼저 썼고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서 나중에는 이 사람 욕하고 저 사람 욕하고 존 켈리 뭐 비서실장도 제대로 하지도 못했고 그 사람이 흘린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고 본인이 원해서 했었던 비서실장입니다. 그러다가 잡지 애틀란틱의 투자가를 얘기를 합니다. 잡지 애틀란틱의 투자가 가운데 한 사람이 스티브 잡스의 미망인입니다. 스티브 잡스의 미망인이 이 사람은 잡지사가 1850년대부터 만들어졌었는데 2010년도 이후에 이 투자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잡지가 하도 사람들이 어려워지고 하니까 잡지사도 어떻게 해야지 될지 모르고 할 때 이 로렌스 파웰 잡스가 뭐 자선 사업가니까요. 여기에 투자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기를 이 잡지에 쓴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대통령은 왜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그렇게 대통령이 말하는 똑똑한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군에 가는지를 이해를 못한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다 그 돈에 포커스가 가 있기 때문에 돈도 못 버는데 똑똑한 사람들이 왜 군인을 가지? 그렇게 해서 똑똑한 사람들이 돈을 못 버는 것 자체도 루저라고 대통령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고 볼 때는 이 스티브 잡스의 미망인이요. 이름을 제가 자꾸 잊어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로렌스 파웰 잡스가 투자를 하고 있는 뭐 10년 정도 안 됐을 거예요. 애틀란틱에서 보도한 이 같은 내용. 돈에만 포커스를 두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왜 군인들 봉급은 올려줬는가? 그건 정치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하니까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대통령은 아니야 내가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있어. 내가 언제 존 맥케인에게 루저라고 했어요. 아버지 부시에게도 루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향군인청 장관 같은 사람은 또 나와서 대통령을 보호합니다.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어. 만약에 그런 말을 했다면 나도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전에 미국에서 아프리칸 아메리칸으로서 최초로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능하다고 평가를 받는 의장이에요. 마이클 스틸스가 얼마 전에야 우린 공화당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민주당에게 내주더라도 공화당을 제대로 세우려면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대해야 된다 하고 만들어진 링컨 프로젝트에 가담을 했습니다. 이 마이클 스틸스가 얘기를 하기를 공화당 다른 정치인들이 지금 정말 심각하다. 공화당과 나라를 깎아먹고 있다. 공화당이 밀 럼니가 버락 오바마에게 졌을 그 당시부터 굉장히 소수인종에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여성들에게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그런 표들을 오바마라는 정치 신예가 전국적인 무대에서는 그 사람들을 기반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굉장히 이 공화당이 노력을 해서 또 젊은 사람들, 유권자들이요. 얼만큼 일어났는데 지금 공화당 정치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일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말을 잘하는 건 다 드러났는데 무조건 거기에 항복을 하고 그 밑에서 자신들의 몸보신만 하기 때문에 일이 이 지경까지 왔다. 이건 공모다라고까지 마이클 스틸스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직도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이었다면 이 정도 일까지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분 전국위원회 의장 2011년도에 그만뒀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AP통신이 좋은 그 매체인 게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AP통신도 잡지 애틀란틱이 보도를 하고 나서 AP통신의 해병대 출신의 이 군사 전문 기자가 나와서 나도 그런 그 뉴스원들에게 조사를 해본 결과 애틀란틱의 제프리 골드버그가 얘기한 거, 대통령이 참전용사, 국가를 위해서 나가서 숨지고 또 포로가 되고 이런 사람들을 루저, 서커라고 부른 것이 맞다라고 보도를 했잖아요. AP통신이 그렇게 보도를 하면서도 AP통신은 군인들은 지금 의견들이 엇갈리는 것 같다라는 추가 보도도 합니다.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다고 상상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선 가장 많고요. 내 봉급 올려준 것 보면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있겠어? 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 가족이 이 군인으로서 숨졌을 때 대통령이 얼마나 나한테 따뜻하게 해줬는데 그럴 리가 있어? 그래서 그 사람 지금 군 관련 아주 중요한 일을 맡고 있죠.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군인들은 이렇게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다 까지도 AP통신은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나쁜 것은, 대통령에게 나쁜 것은 대통령이 지금까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맥케인에게도 루저라고 하고, 내가 언제 맥케인을 좋아한 적은 없지만 맥케인에게 루저라고 했어 라고까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저도 이제 앞으로는 대통령이 한 말을 이 정도 얘기하면 여러분들께서 했구나라고 생각하시겠지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대통령이 한 말을 그대로, 한 말과 전에 한 말과 지금 한 말을 같이 보도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 클립이 앞으로는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제프리 골드버그, 디 애틀란틱의 편집장이 얘기한 것처럼 who knows? 존 켈리가 나와서 얘기를 할지, 다른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그때 그러면서 이제 그 미군 무효지에 안 갔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 루저들, 서커들이 묻혀 있는 곳에 내가 왜 가? 비도 많이 왔고 실제로 비행기가 뜰 수 없었고 백악관 기록에도 그런 게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6시간 남은 동안에 프랑스 대사관이 굉장히 그 예술품이 많은 곳이거든요. 투어 코스예요. 프랑스라는 그 지역적인 그 특성이 있어서 대통령이 쭉 대사관에 있는 거 보고 이거 찍어서 그리스 그 신화에 나오는 그 은으로 만든 작은 그런 작품들까지, 예술품들을 이제 쭉 몇 개를 찍어서 미국의 파운더까지 찍어서 하라니까 대사가 하다가 깜짝 놀라는 듯 하다가 그걸 거절할 수가 없죠. 해서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미국의 재산이긴 하니까 이제 가지고 왔어요. 대통령이 다른 나라 지도자들과 또 다른 이제 그 참전 용사에 참배하는 그런 그 식을 하고 있을 때 공군기에 실어서 왔죠. 와서 백악관에 와서 백악관 큐레이터가 보니까 2개는 가짜였다고 하네요. 복제한 거죠. 가짜였다고 하니까 대통령 나 가짜 좋아해 라고 얘기하다가 그 똑같은 진품이 그 내셔널 갤러리에 백악관에서 멀지 않는 곳에 있었거든요. 그거 가져다가 지금 집무실에 놨습니다. 그래서 집무실 파이어플레이스에서는 거기서 가지고 온, 글쎄요, 그리스의 신화에서 나오는 그 갓들이 그 거기에 있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대통령이 좋아한다니까 그렇게 왔고, 나머지 가짜는 진품으로 지금 대체를 했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제 지금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중요하게 여러 영향을 미친 업계가 항공업계, 관광업계이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다 연결되잖아요. 지금 미국의 그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대강 가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레이버데이인데 레이버데이는 여름의 끝이잖아요. 그리고 레이버데이도 그 여행을 많이 가는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호텔의 경우는 14%만 방이 찼답니다. 보통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를 하면은 41% 정도는 찼다고 하니까 3분의 1 정도도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름의 마지막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메모리얼 데이를 겪었고 그리고 인디펜던스 데이 때는 독립기념일에는 좀 나아지려나 했는데 그리고 노동절 별로 나아지지 않았는데 앞으로도 그다지 그 많은 기대를 하시면은 실망이 크실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레이버데이 얼마큼 갔는지 모르겠어요. 부킹은 했어도 16% 정도의 미국 사람들이 이번 그 레이버데이에 어딘가 여행을 가겠다 했는데 아마 이번에는 이 여행도 자녀분들이 대학교를 가기 때문에 서부에서 동부, 동부에서 서부로 겸사겸사 아이들 기숙사에 짐 넣어주고 하면서 주변 돌아보는 그런 여행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 호텔 업계 협회에서 쭉 해봤더니 정말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땡스기빙 데이가 있는데 그때도 한 25% 정도 여행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크리스마스 때도 29%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건강이죠. 돈도 돈이지만 지금 계속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건강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그 앤토니 파우치 박사도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 많이 보이는 곳에 가지 마세요. 거리두기 하세요. 손 씻으세요. 마스크는 꼭 쓰셔야지 되죠. 우리 이제는 다 외우고 있잖아요. 그랬는데 더군다나 메모리얼 데이 끝나고 또 그 독립기념일 끝나고 항상 확진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노동절 시작하기도 전에 22개 주에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얼마나 기다려야지 됩니까? 다 회복되려면 몇 개월이 아니라 몇 년으로 보고 있답니다. 특히 항공업계는 Airlines for America라고 해서 항공업계에 뭐 가장 많이 가입되어 있는 곳인데 2024년까지는 지금 2020년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요. 지금 이제 70% 정도 다운됐습니다. 30%면 그래도 많은 편인데요.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행업계, 관광업계에서 연방 도움. 그런데 지금 이번 주에 공화당 상원도 개원을 하는데 공화당 상원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먼저 설정을 해야지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민주당과 백악관과 합의를 해서 경기부양책이 나오는데 물론 지금 이제 연방에서 대통령이 특별 그 행정명령으로 한 그 $300는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8월 달 것까지 소급을 해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600는 아닌 거예요. 업계에서도 개인들처럼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데 아직 안 되고 있어서 지난번에 받은 연방정부의 도움 때문에 항공업계에서는 10월 1일까지는 해고도 할 수 없고 감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메리칸 에어라인 얼마큼 한다 하고 이미 발표를 했고요. 뭐 16,370명이었었죠. 그리고 엠트랙도 마찬가지입니다. 엠트랙도 2021년이 돼야지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보다 50% 정도 회복될 것이다. 그럼 이게 다 뭘 얘기를 하는 것이겠어요? 여행을 간다 하더라도 비행기를 타고 가거나 엠트랙도 있지만 마지못해 자동차를 타고 간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이 같은 모든 것으로 볼 때 스포츠도 다 마찬가지고 더 좋아지기 전에 이것보다 더 나빠지는 것을 각오해라. 더 좋아지기 전에 이것보다 아무리 연방 정부의 지원이 있거나 없거나 이것보다 더 나빠지는 날을 각오를 해야지 된다 하는 게 항공업계, 호텔업계 모든 분야의
전문가인 어느 대학 교수가 한 얘기인데요. 뭐 대학 교수가 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뭐 더 이름까지 사이먼 허드슨이라는 University of South Carolina의 이 업계에서는 유명한 교수입니다. 더 나빠질 것이라는 얘기예요. 좋아지기 전에요. 시간이 다 됐네요. 아마 이번 주부터는 여러분들께서 그 부통령 후보, 대통령 후보, 대통령의 여러 군데 방문에 관한 소식을 많이 들으실 텐데 이제부터 공화당과 민주당의 차이가 나올 겁니다. 오늘 똑같은 위스콘신주를 가는데 카멜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는 노조들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중심으로 한 인종 문제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약간 그 서쪽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오늘 펜실베니아를 또 그 조 바이든 후보는 방문을 하는데 전부 격전지들만 이제 방문을 하는 겁니다. 펜실베니아 주에서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을 했었을 때 굉장히 아주 좋은 환영을 받았고요. 저 강희신이었고요. 그리고 이 노박 드고비치가 화난다고 딱 볼을 뒤로 던져서 라인스 워먼이 맞아서 결국은 이제 실격타를 했잖아요. 그것도 26승을 연승하다가 그런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